자, 이번 시간은 인문과의 세 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무슨 법? 우리 부동산공법 6개 법률 중에서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률.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도 되게 길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 등을 하자라는 거와 관련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거 원래 뭐라고 쓰느냐? 국토계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고는 현재 약자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나와요. 신문기사 같은 거 날 때도 국토계획법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줄여서. 그런데 강의하시는 분들께서는 뭐라고 말하더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분들 줄여서 국계법. 제일 많이 쓰니까요. 국계법 아니면 국이법 이렇게 해도 씁니다. 뭐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씁니다. 국토계법, 그것도 너무 길어. 줄여자. 뭐자? 맨 앞자만 쓰자. 무슨 법? 국토법. 그냥 앞으로 강의할 때 국토법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구나. 이렇게 우리 새겨 듣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본론 내용 들어가 전에 또 저 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맞죠? 오늘 놀면 내일 뛰어야 됩니다. 그럼 내일도 놀면 모레 어떻게 되죠?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놀면 어떻게 되죠? 포기합니다. 자, 진도는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공부할 때 특히 동영상으로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절제가 철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종이 되셔야 됩니다. 독종. 독종이 뭐죠?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집착하다시피. 왜냐하면 학원 강의는요. 어쨌든 가가지고 앉아 계시잖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시간 동안 졸더라도 앉아 계십니다. 근데 가는데 동영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듣다가 뭐죠? 무슨 전화 온단다. 그럼 끄고서 나가서 봤다가 또 갑자기 나갔다 오고. 그러면 강의가 끊어져 버리죠. 그럼 앞에 연결되는 게 안 돼. 그 수업이. 그래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결국 뭐 하다냐?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절대로 포기 안 하려면 시간 스케줄을, 타임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놓고 내가 요까지는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전화기도 다 꺼놓던지 그래서라도 나는 이거 듣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왜냐면 오늘 이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과목이 있는데 그날 거 그날 끝내게, 그날 거 그날 끝내게. 그래서 수업을 먼저 듣고 듣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뒤돌아보면 여기에 수북하게 강의 들은 게 그냥 쌓여있다 그랬죠? 이거 내가 또 맛있게 내가 먹어서 내 몸에 피와 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듣는 건 아니고 복습하시는 시간까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더더군다나 진도 나가는 건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을까? 전체적인 체계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어정의예요. 여기 원래는 용어가 21개가 되는 용어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용어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용어들 관련된 정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쭉. 첫째,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더 내려오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뭐 이런 용어들이 쭈르륵하게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몇 개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 담당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살아가는데 저런 거 몰라도 사는데 평생 지장 없었거든. 그런데 공법 공부하시려면 저거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을 입문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용어 정의에서 부딪힙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귀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뭐와 똑같죠?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뭐죠? 문장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해서 아예 뭐까지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보이라고 썼는데 이놈 뭐 보이가 뭔지 몰라. 그럼 나는 하나의 무엇이다. 이 무엇이다가 뭐야? 소년이다인데 보이란 말을 모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토시들은 알아듣겠어. 그죠?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이다. 뭐 이런 걸 알아듣겠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의 저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 말귀를 알아듣죠. 그래서 공법은 공부하는 게 뭐부터 시작된다? 단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걸 알으면 공법의 50%는 공부가 된 겁니다. 그걸 단어를 모르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건 뭐부터 한다? 단어 공부하듯이 용어 정의를 정확히 숫자시는 거,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거. 아, 무슨 단어가 딱 나오면 그거 예를 들면 개발밀도 관리고요. 뭐 하는 지구나. 기반시설 부담고요. 뭐 하는 것이나.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 매치가 돼서 떠올라야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그게 이런 구역이 탁탁탁 떠오르면서 해야 되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했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그게 뭐더라?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 말은 진도는 벌써 저까지 휙 벌써 문장이 두세 문장이 벌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가 다 못 알아듣죠. 영어 공부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들 세대는 리딩, 눈으로 읽는 공부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죠? 스피킹, 히어링이에요. 듣고 말하기거든요. 근데 이 듣고 말한다는 건 일단 들려야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못 알아듣는데. 그럼 들으려고 노력했더니 뭐죠? 기본적인 단어는 들려와. 근데 갑자기 무슨 단어가 하나 꽉 막혀버려. 그러면 뒤에 있는 말까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왜? 그 단에서 꽉 막혀버려.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나머지 뒷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법도 따라서 단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장이 뭔지 일단 이해가 돼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결국 외국어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 그래서 공법의 출발점은 뭐부터 출발한다? 용어 정의부터 출발한다는 거. 하나하나 영어 공부할 때 다 외우듯이 여기도 하나하나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럼 본론 내용은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먼저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뭐부터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때 행정청이 수립하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 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게 나오고 크게 몇 가지 계획이 있다. 여기는 세 가지 계획을 다룰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나오는 계획 중요한 것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쭉 한번 먼저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국토를 뭐 하자? 이용하자 그랬잖아. 근데 이용이란 말하고 원래 이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게 이렇게 썼어야 돼요. 원래 법률 제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용, 개발, 보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진다라도 지금 문장이 길은데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뭘 빼버렸어? 이용점만 쓰고 개발, 보전이라는 말은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용어 정의. 이용과 개발과 보전의 차이점이 뭐죠? 이용이란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대로 그대로 쓰자. 국토를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 그럼 그대로 하자. 뭐죠? 이용입니다. 개발은 뭐죠?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땅으로 만들자. 더 낫게 만들자. 여기를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들자.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죠? 개발은 현상 유지가 아니고 미래지역으로 나가는 것. 그게 개발이죠. 보전은 뭐죠? 과거지향적인 겁니다. 손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괜히 까무개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대로 옛날같이 그대로 두자. 과거지향적인 거죠. 따라서 이용은 현상유지적인 거,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거, 보전은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계획에 맞춰 현재대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하는 분들. 그때 중요한 건 이용보다도 중요한 게 뭐죠? 개발이죠. 국토를 잘못 개발해버리면 뭐라고 하죠? 국토를 잘못 개발하는 거. 무슨 개발? 난개발. 한번 난개발 와버리면 그 다시 원산복구 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수천억 들인 걸 다 까먹게 다시 원점 돌린다? 그러려면 또 수천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한 번 난개발하면 다시 손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 꼭 개발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보다도 핵심은 개발이니까 본론 내용에서는 개발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좀 전에 제가 첫 시간에 부동산 공법의 특성, 너희들 토지 거점을 함부로 하고 그랬습니까? 함부로 못하게 규제한다 그랬습니까? 규제법. 즉 개발행위 너무한 대로 하지 말래. 개발하려면 뭐 받거랍니까? 허가 받으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것,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들. 그래서 계획은 크게 세 가지 계획을 보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말라.
너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바꿔야 되지. 네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규제죠? 그게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그때 허가받는 건 누구한테 허가받지? 허가권자. 그때 어떤 것들이 허가 대상 개발행위지?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뭐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허가받으라 한다. 그 다음에 허가 내줄 때는 허가 기준에 맞아야 허가 내줍니다. 즉, 허가 내주기 전에 기준을 먼저 만들어요. 이런 거에 맞는 사람만 허가 내줘라. 라는 허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주려면 허가 절차. 허가 신청서 들어와요. 그럼 뭐뭐 거쳐서 허가 내주는 절차. 그때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안 된대. 허가 신청 들어왔더니 허가권자가 뭐라죠? 검토해보더니 아저씨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왜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분간 집에 가서 계시고 계세요. 나중에 일정 시점 지나서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안 돼요. 이걸 뭐라 한다? 허가의 제한을 한단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다 끝났습니까? 그럼 뭐 받으면 되죠? 준공업사 받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끝난 대로 사용하면 되더라. 이런 절차들에 관한 것들이 쭈루룩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게 있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분담구역 이런 것들이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것이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일종의 부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거 그걸 규제하겠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민법하고 공법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조사 측량을 위해서 저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조사 측량을 위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그 토지 소유자 만나면 되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될까? 아저씨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조사 측량을 해서 당신 땅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 하죠? 토지 소유자가 괜찮아요. 그래요? 오셔요. 들어와요. 하면 뭐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럼 뭐라 하죠? 돈 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보상 제가 드릴게요. 얼마요? 100만 원. 그래? 들어와.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들어갈까 될까요? 했더니 안 돼요. 그럽니다. 돈 드릴게요. 했더니 필요 없어. 그럽니다. 여기 좀 있다가 여기다가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참외 심을 거래. 근데 당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빠대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못 들어와. 안 된답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을 하면 이 땅에 꼭 들어가야 제대로 측량이 가능한지 아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도대체 조사 측량을 못하면 계획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받잖아. 그때는 더 이상 주인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죠? 안 되긴 뭐 안 되시 저리가 내 들어갈래.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예, 개인들의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주인이 못 들어와 그러는데 내가 마음대로 들어간다?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법을 위반하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공적 사업을 해서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못 들어간다면 된다? 안 되죠. 민법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 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죠? 들어오세요. 그럼 승낙받았잖아.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면 뭐죠? 돈 드릴게요. 그랬더니 얼마 줄 건데? 100만 원이요. 그래 들어와. 그러면 그 100만 원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출입하면 된다. 거기까지는 뭐다? 민법상 일종의 계약의 관계로서 되게 해결됐죠. 근데 문제는 민법으로 다 해결이 안 됐네. 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필요한데 못 들어오게 하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공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공법에다 뭐 만들었죠? 주인이 못 들어와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주인하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야. 민법과 해결 안 되면. 누굴 찾아가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구역의 장. 자, 누구? 관할구역의 장. 자, 우리 좀 전 시간에 관할구역의 장 누구 있었어요? 우리가 또 띵해져, 그죠? 왜? 아까 수업은 들었는데, 그죠? 관할구역의 장. 어디 있죠? 그 들었던 6명 있다 그랬는데 6명이 다 어디가 있어? 그 중에 특별시장 하나는 생각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어디 있어? 뒤통수에 밑에 지금 수북하게 써 있습니다. 뭐셔야 돼?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먹어서 내 몸에 피와 살이 돼야 발음으로 나옵니다. 듣기만 했지 여기 쌓여있는 걸 내 몸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안다?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나옵니까? 내 거로 먹어야지 피와 살이 돼야 말이 나가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관악회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몇 명? 6명. 거기 찾아가라는 거. 서울에서 누굴 찾아가느냐? 서울특별시장 찾아가래. 이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야. 내가 들어가려 했더니 땅 주인이 못 들어오게. 누굴 찾는다? 서울특별시장. 인천이라면 인천관할시장. 세종시라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라면 제주특별자치도서.
여기가 성남시라면 성남시장, 여기 연천군이라면 연천군수.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 그분들을 찾아가죠. 가서 뭐라 하죠? 제가요, 여기 있는 땅에 들어가려 했더니 저 주인 양반이 도저히 뭐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조사 측량을 위한 이 계획 수립하려면 진짜 필요한 건데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뭐 한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악의 장이 심사해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여기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게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뭔다? 관악의 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내주면 뭐죠? 그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얘기죠. 자, 그럼 웃기는 게 뭐죠? 민법으로는 왜 관악의 장이 허가 내줘서 들어갑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럼 주인하고 지금 들어갈 사람하고 서로 이게 합의가 되고 의견이 일치돼야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이 관계에서는 주인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까 뭐라고 했죠? 안 돼요 그러겠잖아. 아니 돈 줄게요. 싫어요 그랬잖아. 그럼 주인은 못 들어오게끔 딱 막아놓은 거야. 근데 누구한테 허가받으랍니까? 관악의 장한테 가서 허가받으면 들어갈 수 있대. 그럼 나중에 들어가기 전엔 원래 3일 전까지는 그걸 통지해줘야 돼요. 야, 나 3일에는 네 땅에 들어갈 거야. 너 그리 알아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땅 주인이 뭐라고 할까? 야, 전번에 네가 왔을 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돈 주는 것도 싫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들어온다니? 3일 후에 들어온다니? 안 되거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 뭐라죠? 아니야. 여기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허가 내줬어. 들어가도 된다고. 그럼 땅 주인은 뭐라고 말한다? 야, 이 땅이 그 서울특별시장 고향받거냐? 그러겠죠. 그죠? 아니 내 땅인데 지꺼지게 뭔데 남의 땅에 지가 들어가라 뭐라 그래.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뭐라 한다? 몰라. 법이 그렇대. 그게 법이에요. 무슨 법이야? 공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민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야 되지만 공법은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회질서 전체를 위하거나 공공목적에서 설령 땅 주인이 안 돼요 그러더라도 누구한테 찾아가서 관악의 장한테 가가지고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듦으로써 이런 안 돼요라는 걸 그걸 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전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는 게 바로 무슨 영역? 공법의 영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 출입은 일반적으로 토지 수지한테 승낙을 받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안 돼요 했을 때 누가 한다? 관악의 장한테 가서 내가 꼭 출입할 사회가 뭔지를 소명하고 이런 나 혼자의 개인의 목적 아니고 전체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인 관악의 장들이 검토해보고 심사해보고 괜찮아 들어가도 되겠어 들어가 주인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들어가도 해줄게 허가 내주면 들어간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을 하자. 자 마지막 여기 청문은 뭘까요? 청문이란 건 어떤 허가 등을 내줬는데 인가나 허가 등을 내줬는데 그 인허가 등을 여러분들이 받는 과정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대. 예를 들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받고선 개발행위 하라 그랬잖아. 근데 허가를 받는데 어떻게 했죠? 허가 받아야 될 내용들을 속였어. 거짓으로.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거짓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숨기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허가를 내준 후에 들통났죠? 그럼 허가 내준 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허가 내준 걸 취소해버려야 됩니까? 취소해야 되죠. 너 속임수나 부정바로 허가받았잖아. 그때 취소할 때 싸가지 없잖아. 취소해야 되는데 그냥 취소할까? 아니랍니다. 개발행위 허가 내준 거 취소할 때 먼저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보겠답니다. 자, 너 일로 와봐. 야, 전번에 내가 허가 내줄 때 너 허가 신청서에 봤더니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순 가짜거든? 엉터리거든? 자, 허가 내준 거 뭐 해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그냥 취소가 아니고 불러다 놓고 근데 너 왜 그 짓 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한번 변명 좀 해봐. 너한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내가 뭐 하겠다? 정상참작 해가지고 허가 취소하는 걸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한 건지 아니면 불가피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지 그때 봐가지고 취소를 내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봐라 라는 그 듣는 걸 뭐란다? 청문조처랍니다. 즉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전에 그 잘못한 자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듣는 다음에 그 다음에 취소할 거냐 말까를 결정하는 거. 그때 얘기를 듣는 걸 말한다? 청문. 뭐하고 조금 다르냐면 우리 청문하면 또 뭐만 생각나요? 머릿속에 청문회 어디서 하는 거? 국회. 그죠? 그 한번 보십시오. 살벌합니다. 그죠? 예, 국회의원이 그냥 그 앞에 놓고 그 장관 후보자 앉혀놓고 너 이거 했잖아, 이거 안 했잖아, 뭐 따져가면서 그죠? 완전히 무슨
뭐야 이거 그냥 몽둥이로 조지른 거지 그거 그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로 심하게 그냥 막 다룹니다. 엄청나게 하죠. 그죠? 인격적인 모독도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청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청문이 아니고 야 네가 잘못한 건 맞지? 이거 너 속임수나 부정부를 받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네가 변명할 게 있으면 와서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보라는 거야. 내가 들어보고 정상잠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취소처분 내릴 것인지 그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참모. 이거죠. 근데 이건 맨 끝부분에 나오는 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지금은 된다. 그럼 핵심 뭐죠? 바로 본론용. 행정계획 수립하고 개발하기 이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행정계획에서는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계획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수립하고 도시화를 수립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무슨 뜻이죠? 저 뒤로 이제 넘어가서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큰 이 줄기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 뭐죠? 보석. 그럼 다이아몬드가 뭐다? 보석이다.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보석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는 어떤 보석이냐?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고 뭐 하는데 쓰고 어떻게 저쩌고 이제 얼마짜리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도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뭐란다? 광자, 넓은 광자, 역자, 지역 역자, 광역도시계획,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걸 뭐란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때 넓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또 이게 개념 정해야 되죠. 뭘 보고 넓다, 뭘 보고 좁다 한다. 자, 물어보죠. 우리 서울특별시 넓은 겁니까? 서울특별시 넓어요? 그럼 대한민국 넓어요? 그럼 아시아 넓어요? 자, 넓다 아니면 좁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지 하나만 놓고 이게 넓으냐 좁으냐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맞죠?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은 서울보다는 넓습니다. 맞죠? 당연히 대한민국 속에 서울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강남구하고 서울하고 따지면 강남구보다 서울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넓다 좁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에서 뭐보다 넓다, 뭐보다 좁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하나만 딱 던져가지고는 넓다 좁다를 말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도 법적으로 광역하려면 넓은 지역이 되려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기준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것보다도 넓은 걸 여기서 광역이라 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기준이 뭘까요? 아까 전 시간에 행정조직의 장착에 대해서 언뜻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힌트 드렸는데 빨리 머리가 돌아가신 분은 찾았을 거예요. 아직 제대로 정리 안 했으면 아직 못 찾아. 뭐죠? 관할구역. 뭐라고요? 관할구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다스리고 거느리는데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뭐라고 한다? 관할구역. 그럼 서울특별시는 뭐죠? 넓은 거야 좁은 거야? 넓다 좁다 말하면 그건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돼?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구역. 이게 정답. 왜? 관할구역이니까. 맞죠? 아까 관할구역 뭐라고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관할구역. 그럼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이잖아. 그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관할구역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건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그걸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의 관할구역, 즉 서울특별시나 하나의 관할구역은 이거는 뭐란다? 광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넓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넓어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한다? 광역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하나만 놓고 보면 관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옆에 뭐 있죠? 부천시. 부천시 옆에 뭐가 있죠? 인천광역시. 이와 같이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뭐라 부른다? 그걸 광역이라고 표현하자 이런 뜻이고 그때 광역도시계획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관할구역만이 아니고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이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결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을 하자. 요까지. 자, 그러면 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는 걸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부터 부천을 거쳐서 인천까지 새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자. 현재 있는 경인 고속도만 갖고는 교통량이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장차 언젠지는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런 새로운 도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경인 고속고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금 미리 수립됩니다. 근데 이때 핵심은 미리 수립하는 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앞으로 할 거야. 지금 그 앞으로가 10년 후가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이런 도로를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랍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하고 인천시에 걸쳐서 도로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애죠. 자, 인천에 아까 여기 있었죠. 요 사이에 뭐겠죠? 부천이 있습니다. 여기 뭐 있고? 서울시. 그럼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시. 다 뭐죠? 관할구역이죠. 특별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광역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시, 군, 다 관할구역이니까 다 그죠. 그럼 몇 개의 관할구역? 세 군데 관할구역에 걸쳐서 장차 뭐 만들자? 앞으로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죠. 근데 이 계획은 어디에 걸쳐 있어요? 세 군데 관할구역에 걸쳐 있잖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계획이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조심할 건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장차 만들겠다고 미리 수립하는 계획이다. 미리 수립한다면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더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용어를 그렇게 써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때 장기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뭐만 제시했어? 방향만 제시했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뜻. 당장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지정돼야 됩니까?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서 어디까지 걸쳐서 수립할 것인지 그 구역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적어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다 그랬으니까 그게 어디랍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천을 해서 인천까지는 여기다가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권역을 지정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권역 여기서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권역을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단다. 광역계획권이란 한마디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거쳐서 수립하는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걸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죠. 먼저 광역계획권을 여기다가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이 계획을 수립한다. 자, 제 손을 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두 가지가 광역도시계획 핵심 중에도 핵심이더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하면 뭐 떠오른다? 먼저 어디다 광역도시 수립할 건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했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이제 핵심들,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들.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지? 아까 행정처에 있었잖아. 그죠? 누가 지정하지? 그 중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니? 시도사가 지정하니? 시장수구청장이 지정하니? 누가 지정하지? 아니면 관할구의 장이 지정하니? 이것들이 이제 싹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이 누군지, 시도사가 누군지, 시장수구청장이 누군지, 관할의 장이 누군지를 이걸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 놓고 저 사람 갖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갖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공법은 전혀 정리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정 체계들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광역권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둘로 나눠지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각각 누가 하지?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 그 세부적인 건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광역계획권 지정해놓고 광역도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의 핵심. 그럼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그럼 이 계획은 또 뭘까? 자, 계획을 보세요. 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만들겠다 아니고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수립할까? 각각 자기 관할구역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서만 수립합니다. 자, 첫째는 여기 어디죠? 서울특별시. 여기 요 서울특별시만 수립하는 계획 있죠. 또 부천시로는 자기 관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 또 인천광역시로는 자기 관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각각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저 밑에 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로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원칙은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뭘까? 나중에 그림에서 다 진짜 보면서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흐름만 잡으니까 간단히 정리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미래 종합청사진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시킬 거고 여기는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굵직굵직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어디도 마찬가지야? 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장이 우리 부천시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저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데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 관할구에게 무슨 계획이다? 미래종합청사진.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광역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자기 관할의 장들이 미래종합청사진을 그려내는데 그런 계획을 전부 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한마디로 뭐라고?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까? 좋겠다는 계획이야.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꼭 뭐와 똑같죠? 선거 때 주장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선거 때 하듯이 뭐죠? 선거할 때 보십시오. 이거 무슨 맨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시도살도 마찬가지고 시장수청도 선거 나오십시오. 내가 당선된다면 여기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 호질해 놓고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들 하시고는 뭐라죠? 나중에는 돌아서 가지고는 당선되고 나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도대체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전부 다 그 공약이 뭐 되죠? 뭐 실제로 다 공적으로 하는 계약이 공약이거든요.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이잖아. 이게 공약이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무슨 공약이 돼버렸다? 이런 공약이 돼버립니다. 그죠? 전부 다 말했던 건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그거 그냥 사라져버리는 빈 공약이 됐다는 얘기, 빈 약속이 된다는 얘기죠. 일종의 도시군 기본계획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아이고 그거 들여다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됩니다. 뭐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뭐 능가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세계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야 서울특별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질까? 그건 별개란 느낌입니다. 그건 따라서 하겠다는 욕심만 많은 계획을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면 실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나중에 설령 그렇게 안 될지언정 하려는 노력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또 수립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더라. 요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 두 가지 성격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희망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할구역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쫙 열거해놓고 핑크빛 무드가 감도는 게 바로 요 계획이고 정말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 또 뭐를 하고 이건 했으면 좋겠다 하냐. 이렇게 도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계획이 중요할까? 뜬구름 잡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하겠다는 실천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시험 문제. 광역도시계획하고 여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12문제 국토위계 및 유형한 분들이 출제된다 그랬죠? 12문제 중에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그 정도 출제되고 어떤 때는 이것만 나고 이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잘해야 각각 한 문제 잘해야 그래. 어떤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12문제 중에 전체적으로 매년 문항수가 몇 개나 되나? 6개 내지 7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6개, 7개가 도시군 관리계획 출제되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유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아셔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주는 건 없습니다. 왜요?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죠. 10년 걸릴지 20년. 나 죽고 나서 할지도 몰라, 저거.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기다가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당장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요한 게고, 시험 문제는 6문제 내지 7문제가 매년 출제되겠다.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떻게 수립하고, 수립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요 두 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핵심 포인트.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뭐였어요? 수립 절차, 수립 내용입니다. 그럼 수립 절차는 우리 첫 시간에 공법에 대한 걸 말씀드렸었죠? 먼저 어떤 지역을 규제하는 것들. 여기는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규제법이 무슨 법? 부동산공법. 그럼 규제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었다?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지? 누가 어떤 절차대로 수립하는지 수립 절차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 수립하면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서 그 속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수립 절차는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또 구분된답니다. 이때 이반 절차가 뭐죠? 이반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뭐죠? 보세요. 이쪽으로 옮겨와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봤더니 이거 뭐라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 첫째는 수립 절차가 있고 또 하나는 수립 내용이 있다 그랬었죠. 수립 절차와 수립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때 수립하는 절차는 다시 몇 가지로? 초안을 작성하는 이반 절차와 이반이라는 거 한자로 써볼까요? 설립자에다가 안자요. 계획 안자입니다. 계획안을 세운다. 즉 계획안을 입자가 이렇게 쓸게요. 자, 계획안을 세운다는 뜻이요. 설립자. 즉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군 관리를 수립할 때 초안을 먼저 작성합니다. 초안을 작성하는 걸 이반 절차라고 하고, 그걸 확정짓는 결자를 무슨 절차를 한다? 결정 절차. 그래서 이반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초안을 작성한 걸 확정짓는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초안 작성하는 거, 확정짓는 거 둘로 나눈 이런 수립 절차는, 이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정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들이 쫘르륵 하고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이반하지? 이반할 때 이반해달라고 주민들이 이반을 제안할 수 있고, 이반 절차는 뭐뭐 거쳐야 되지? 이반 절차 끝나면 결정권자 누구지? 결정 절차는 어떤 것이지? 결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등등 주르륵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립 절차가 있고, 두 번째,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도시화 수립하는 것. 아무거나 수립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시화를 수립한다 라는 게 쭈르륵 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수립 절차와 수립 내용. 이때 수립 내용은 한번 볼까요? 참 말 어렵습니다. 뭐뭐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 또는 지구단위계구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화를 수립하는 건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 근데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못하죠? 일단은 A, B, C, D, E, F, G 먼저 외우고, 그죠? 대문자, 소문자 이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단어 외우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용어들의 뜻이 뭔지 단어 공부도 해가면서 그 내용이 뭐지? 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초기에 공법 공부하기가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걸 다 공부하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 강의할 때 정리할 게 있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서 또 볼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심화과정에서 볼 게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건 심화과정 설명하는 건 안 들어도 된다 그랬고, 그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괜히 듣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버려.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무엇이지 뭐야. 그러다 보면 공법 짜증나버려. 싫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 부분하고 기본 강의 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되면 심화과정은 그 파트를 수업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 것들 나오는, 지금 하는 건 뭐 외우라고 하는 거, 우리 사실은 여기 매일 정리 노트 있죠? 이 10개
이거 하는 거. 이거 사실 드리지만 지금은 이거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이 흐름만 보는 거지. 우리 기초인문강의는 지금부터 이거 애워라. 여기까지는 지금은 좀 벅찬식이야. 진짜 본격적으로 4개월 동안 워밍업 단계 한번 끝나고 나면, 4주 동안 워밍업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강의 들어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애우라는 거 꼬박꼬박 애우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아까 행정주기장 책에 둔 건 지금부터 애워두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기초 강의 들을 때도 도움이 되고, 기본 강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아직은 용어를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게 들어가는 계획에 수립된다. 그래서 계획 파트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때 넓다는 건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적어도 2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 근데 이거 넓은 지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먼저 권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에서 수립하게 되겠다네. 이때 넓은 지역이라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놓고 광역계획권 지정, 그 안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중에 자기 각각 관하고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부천시는 부천시, 인천은 인천광역시. 각각 자기 관하구에 앞으로 우리 관하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미래 종합 청사진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한단다.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뭐로 보인다? 자기 지역이 제일 좋은 날이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만든다는데 삐까뻔쩍해요. 뭐 여기도 하고 뭐 여기는 뭐 하고 이야 여기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이 됐구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꼭 선거 때 공약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건 없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그거로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는 진짜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 뭐로 나눠진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고 수립하는 내용이 있더라. 그럼 수립하는 절차는 초안부터 먼저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고 그걸 확정짓는 결정 절차가 있더라.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요. 여러분들 뭐 하죠? 기한용지라고 있죠. 기한용지. 담당자가 뭐 하죠?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야. 우리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했으면 좋겠다 하냐. 정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죠? 사장님한테 가져가죠. 그리고 이사 거쳐서 이제 사장님 올라가죠? 그럼 거기서 그걸 심사해보고 그래 이렇게 하자. 확정짓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초안을 작성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확정짓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입안 절차와 그걸 결정 절차라고 둘로 나눠진단다. 이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놓고 수립할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들어있고 기반시설에 관한 게 들어있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게 들어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더라. 이게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자, 두 번째. 그럼 개발에서는 아까 개발에 허가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허가받으려면 누구한테 허가받지? 어떤 걸 허가받지? 허가받으려면 어떤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주지? 그때 기준에 와서 오면 허가 내줄 때 어떤 절차를 거치지? 허가 신청 들어오고 지금은 안 돼요. 당분간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때 가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허가이죠. 개발에 허가받고 개발이 다 끝났어? 제대로 공사했는지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준공업대로 맞자. 여기까지가 허가돼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고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이게 뭐 하는 지역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되지 아니한 땅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개발된 지역을 어디라고 하느냐? 이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그런 데는 개발된 지역. 그러면 그런 지역이 아닌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들. 그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금부터 갑자기 개발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하나도 없는 이런 논밭이나 있거나 이면만 있는 이런 지역이 갑자기 개발이 이루어진대. 그럼 만약 개발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 다 쑥대밭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려면 뭘 지정해놓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만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부터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개발되지 않은 적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개발할 건데 라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여기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 벌어지는 계획과 그런 구역 지정이더라. 자,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여러분들 아직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요것도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요것도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있죠. 기반시설. 무슨 뜻이죠? 기반시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간단하게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어떤 게 있어야 돼? 어딘가가 우리가 개발을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대. 그럼 여기 아파트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상식. 불도저 가서 뭉개야 된대. 물론 아파트 지으려면 불도저 가서 뭉개야 되죠. 맞죠? 계획을 수립해야 된대. 그것도 맞아.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야. 그건 다 나왔고 이제 공사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들어가는 그 아파트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돼? 도로가 있어야 뭘 개발하든지 말든지 하지. 도로가 없으면 덤프트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야? 물론 도로 없어도 개발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되죠? 시누크라는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누크가 뭐냐면 여러분들 군사 헬리콥터인데 대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군사 물자 같은 거 실어 날르는 그런 헬리콥터였어요. 왜 날개 두 개 양쪽에 달린 거 양쪽에 하나가 아니고 큰 날개가 양쪽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방을 하는 그런 시누크 같은 거로다 공사하면 되죠. 아니 무슨 놈은 거기다 아파트 짓는데 시누크로다가 물건 날라다니냐? 그럼 그 시누크 한 대 운영할 때마다 도대체 그 값이 얼마인데 아파트 분양하는데 평당 뭐 2억씩 받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고 아파트같이 들어가는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시설들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한다. 앞으로 강의하면서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열 겁니다. 세 가지. 도로, 공원, 학교. 이렇게 말할까? 도로 만들자. 공원 조성하자. 학교 짓자. 물론 전기가스 통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걸 무슨 시설? 기반시설. 따라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지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어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발을 위해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 참 돌아버린다 용어들이. 뭐라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뭘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 말 그대로 번역해 보세요.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이래도 감이 안 와. 그죠?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그래도 어감이 안 와. 뭘까? 개발 밀도라는 게 뭐죠? 얼마나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데 빡빡하게 밀집돼서 짓느냐. 이게 개발 밀도예요. 얼마나 빡빡하게 건물이 더 그렇게 높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여서 많이 짓느냐. 이게 개발 밀도인데 이걸 뭐 한다? 관리한다는 건 그렇게 짓지 못하게. 즉 너무 여기다 건축물 짓는 걸 크게 짓지 못하게 뭐 하자? 관리하는 구역. 그걸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여기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지려고 했었어요. 건설업자가 땅을 사놨어. 3,000세대 지려고. 물론 이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3,000세대 허용되는 지역이니까 3,000세대 지려고 했죠. 문제는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현재 붙어있는 도로를 봤더니 도로폭이 3m밖에 안 돼요. 그럼 3m밖에 안 되는 도로폭인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져버리면 이 사람들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수많은 차량이 차가 나올 건데 3m도 안 되는 도로폭에 차가 쏟아져 나면 저 아파트 입구에서 저 사거리 도로까지 나가는데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몇 미터인데? 500m. 500m 가는데 1시간. 왜? 차들이 못 나가니까 도로가 좁아서. 이거 아파트 단지입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아파트를 지었더니 3,000세대를 지었더니 애들이 전화 오잖아요. 들어올 때 부부만 전화 옵니까? 애들은 보안 보내놓고 옵니까? 그런 집 없잖아요. 이사 오면은 애들도 같이 딸려서 오는 거지. 애들은 보안 보내놓고 부부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애들이 왔으면 애들 어디 가야 돼요? 학교 전학 보내야 되잖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학교는 이미 콩나물시루야.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되죠? 학교 새로 지면 되죠. 문제는 학교 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다 개발돼서. 여기 도로 복 좁다고? 3m밖에 안 된다고? 그럼 12차선 도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만들려면 뭐 해야 되죠? 옆에 이미 들어찬 건물들, 그 도로 옆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부시고 새로 거기다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문제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그냥 쭉쭉빵빵 20층, 30층까지 올라섰는데 그걸 다 철거하고 도로 넓힌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죠. 왜?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곤란하다야. 왜? 돈만 있으면 되지. 까짓 거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도로 만드는데 2조 5천억? 2조 5천억 있으면 되지. 도로 만들지. 못 만들 게 뭐 있어. 그죠?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도로 만들기가 곤란하다. 학교 세울 질 땅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아파트 짓는 거.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짓는 규모를 작게 짓게 하자. 야, 여기는 3,000세대? 안 돼. 그럼 얼마나 줘요? 1,500세대만 줘. 이런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3,000세대 지려던 업자한테 갑자기 너는 여기 1,500세대만 줘라. 이 사람 날벼락 맞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런 구역을 뭐라 본다? 그게 개발밀도 활력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해. 그죠? 여기 지금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학교도 틀어져 부족해. 그럼 뭐 돼?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은 뭐자? 안 되겠다. 건물 작게 짜라. 그걸 개발밀도 활력으로 지정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도로가 부족한 거, 여기 학교가 부족한 게 이 아파트 지으려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도로 좀 넓게 좀 만들어 놓지. 이는 뭐 시장님께서는 뭐 하셔가지고 이제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교육청에서 학교 좀 넉넉하게 좀 크게 만들어 놓지. 여기 사람들이 이사 올 걸 많이 생각해서 다 집구리말게 학교만 놓고 도로도 좁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다 전가시킵니까? 아파트 짓는 업자한테 다 책임 전가시킨 거잖아. 야, 너 작게 줘. 그럼 나 같으면 뭐라 간다? 아니 왜 내가 책임을 다 집니까? 3,000세대 질 걸 법적으로 허용되는 걸 왜 나는 1,500밖에 못 짓습니까? 야, 도로가 없고 학교가 없잖아. 나는 뭐라고 항변한다? 도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좀 넓게 만들 수 있지. 누가 학교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청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헌법소원 얘기할 겁니다. 이런 구역지되면 이거는 모든 책임을 업자한테 물으는 이건 좀 잘못된 구역이 한마디로 했다 개발 밀도 활용구역. 개발 밀도가 높아지는 게 관련한 구역.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작게 져라. 왜 작게 져?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개발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설치가 곤란해. 대신 도로 못 만들고 학교 못 지니까 건물 짓는 건 작게 짓게 하자. 그렇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건 뭐더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야. 아까 위에는요 이미 개발된 지역이야. 그렇다고 이 시내가 다 개발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 안에도 안에 아파트 3세대 땅이 아직도 한 10,000평이 남아 있었어. 그거 지금 개발하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 같은 게 부족하고 학교가 부족한, 이래서 건물 작게 짓게 하는 거고, 밑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이런 데가 아니고 이런 데는 뭐 지정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런 데는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돼. 저런 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동안 개발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도로도 없었어, 공원도 없었어, 학교도 없었어.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뭐 하자? 설치하면서 이제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했더니 돈이 들어가잖아. 이 돈을 누가 해야 돼요? 도로 만드는 거야. 해당 지방자치가 만들어줘야 되고 학교는 교육청이 만들어줘야 되고 원래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래. 여기는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는 아니래. 너희들이 개발함으로 인하여 여기다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짐으로 인해서 뭐가 필요해졌어?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게 필요해졌으니까 그거 전부는 아니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 학교 짓는 기반시설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너희들도 좀 부담하라. 이런 구역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한다고 도로 만드는 거 돈 내놔, 학교 짓는 거 돈 내놔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학교 용지 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뭐 할 때? 아파트를 지려면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있어야 애들이 다니죠? 근데 그 학교 용지 너희들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도 일부 내려가서 학교 용지 분담금 같은 거 일부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로 같은 것도 공원 같은 것도 너희들이 부담하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뭐 내고 있어요?
세금 내잖아. 그럼 세금 내는 거 갖고 지들 다 먹지 말고 좀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져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닌데 요 특수한 구역에서만 너희들 개발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자가 필요하니까 개발은 너희들도 기반시설 좀 일부 부담 좀 하세요. 추가적으로 돈 좀 더 내세요. 이런 구역을 뭐란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세소로 나눠졌네.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기반시설 어디에 도로는 어디다 공원은 어디다 학교는 어디다 줄 건지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만드는데 얼마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학교 짓는데 얼마 돈이 나왔죠? 총 돈이 나오면 그 중에 너는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라 라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세소로 나눠진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참 용어들 하나하나가 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안 되고요.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처음 듣는 단어인데 어떻게 그게 입에서 저같이 설설 나옵니까? 저같이 하려면 20년 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방금방 발음 나옵니다. 처음 듣는데 발음이 될 리가 없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써보고 발음하고 하는 수밖에 없지.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써가면서 외우셨잖아요. 똑같은 거 이것도. 그러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뭐로 한다? 좀 있으면 그림 공법이라는 그 분야가 나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저런 데다 증하는구나. 아, 이런 데다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다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게? 국토의 계획 및 응용하는 법률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뭐죠? 그렇다면 그 조금만 더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쭉 무슨 영화 장면 보듯이 전체적으로 쭉 한번 넘어가서 마지막 국토의 계획 및 응용하는 법률 전체적인 걸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십니다.